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 것은 입사 3개월 차였을 때였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회사 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같은 조가 되어 알게 되었죠. 첫인상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에요. 아빠는 공인중개사로 20년 넘게 일하셨고 엄마도 부동산 일을 함께 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아빠께서는 오랜 경험과 안목으로 좋은 투자처를 찾아 상가 건물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은 항상 제게 돈보다 사람을 보라고 가르치셨죠.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 일로 가끔 마주치다가 어느 날 저녁 야근 후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렸고 아빠와 엄마는 사람이 좋으면 된다며 흔쾌히 만남에 동의하셨어요. 상견례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번이나 점검하고 부모님께서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죠.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첫 인사는 평범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건물이 있어서 월세만 300만 원씩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던진 재산 자랑에 저희 부모님은 약간 당황하셨지만 아빠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단하시네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세세입자가 들어오면서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요즘은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죠. 좋은 위치에 건물 하나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탁월한 재산 관리 능력을 자랑하듯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현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엄마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셨어요. 저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직원만 10명이 넘죠. 명절이나 성수기 때는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예요. 예비 시아버님도 뒤질세라 자랑을 이어갔어요. 지난달에는 유명 연예인도 다녀갔다니까요. 그냥 동네 식당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이나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도 손색 없는 곳이죠. 저희 부모님은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색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남자친구 부모님의 질문은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저희는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대답하셨어요. 아, 강북이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거기는 좀 시끄럽지 않나요? 그리고 서울치곤 좀 그렇죠?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의도적인 무시였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지만 그 말투 역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잘 되나요? 아무래도 좀 부촌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추가로 질문했어요. 그 말투에는 가난한 동네라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취조하듯 던지는 질문에 아빠께서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도 함께 일하고 있고요.
강북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아, 중개업이요? 그냥 중개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중개사가 필요할까요? 다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던데. 예비 시아버지가 쓸데없는 직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엔 앱으로도 집 구하고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다들 직거래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중개사들 다 망한다던데.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분명한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아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던데 어떻게 버티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진짜 궁금하다는 듯 물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들은 형편이 어렵겠네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회사 동료 중에도 중개사 집안 출신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무실 접고 치킨집 차렸다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명백히 저희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말투에서 깔보는 뉘앙스가 노골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직업을 정면으로 깎아내리는 말에 엄마의 표정도 굳어져 갔어요. 아빠께서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경기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딸 하나는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아이고, 요즘 부동산이 힘들다던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나마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들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하. 웃음소리는 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시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어디 나왔나요? 학벌이 좋아야 취업도 잘 되고.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 말투에는 당연히 좋은 대학은 아니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시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예비 시어머니의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다 반반씩 하는 거 아닌가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신혼집은요? 그리고는 저희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기 많이 부담되실 텐데. 저와 남자친구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제적인 문제를 들추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혹스러웠어요. 우리는 건물도 있고 월세로 300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줄 수 있어요. 지연이 댁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업계가 힘들어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당신들은 형편이 어렵겠네요 라는 뜻이었죠. 사실 요즘은 작은 결혼식도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신혼여행은 유럽이나 하와이 정도는 가야 하고 예단은 또 어떻고. 다 합치면.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우리야 괜찮아요. 건물도 있고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아들 연봉도 높고. 마치 그러면서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중개업이. 저도 집 한 번 살 때 중개사 수수료 얼마 냈는지 알아요. 그거 받아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괜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에 아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건물인가 보네요. 아빠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못 사는 집에 우리 딸 결혼 안 시킵니다. 그 한마디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건물도 있고 월세로 300씩 나오는데. 당신네는 중개사라며 딸 결혼시키면서 한탕하려는 속셈이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가 급격히 거칠어졌어요. 온갖 무시와 모욕을 참아오던 아빠께서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약간 높이셨어요. 저는 한 달에 월세로 1,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러 채 있고 지분도 있어요. 3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재테크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아빠의 말에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벌어졌고 그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직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고 투자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죠. 그것이 제가 딸에게 가르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네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깔보던 눈빛이 갑자기 비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셨나 봐요. 저희는 걱정이 돼서. 결혼은 해야죠. 우리 애들 서로 좋아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며 계속 변명했어요. 저는 그냥 젊은 친구들 걱정돼서.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까. 그의 아버지도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맞아요. 젊은 애들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는데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되죠. 그나저나 사돈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성공은 정말 어려운데. 하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집안과는 연을 맺고 싶지 않네요.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끼는 농담이었어요. 농담. 우리 현우랑 지연이 잘 어울리는 걸 누가 모르나요? 제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랑 지연이 결혼시켜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댈게요. 혼수도, 예식장도, 신혼여행도요. 하지만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도 그에게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낼 수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태도는 저희 가족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으니까요. 현우야, 뭐라고 좀 해봐. 너 지연이 좋아하잖아.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다그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실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끼리의 만남이기도 하죠. 우리 딸이 평생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그렇게 식당을 나왔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뒤에서 들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이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날 깨달았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께서 운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내 연애를 망쳐버렸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도 그 집안과는 자신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우리는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도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지연 씨. 우리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분명 과장된 말이겠지만 구걸하는 태도는 불편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비굴하게 저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회사에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심지어 제 휴대폰으로 연락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때의 아픔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견례 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며칠 전 동료에게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현우 씨는 다른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혼자만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때로는 아픈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니까요. 제 인생의 그 특별했던 선택의 순간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